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튜토리얼이 5번째 시리즈로 전기전자공학 관련 반도체공학 분야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기전자공학 전공의 경우 반도체 분야와 가장 관련이 깊다고 이전이 콘텐츠에서 숱하게 언급한 만큼 반도체공학 분야를 지망하는 수험생들은 전기전자공학 관련 전공을 지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기전자공학 전공은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공학부 및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등 상당히 다양한데 오늘 이 콘텐츠에서는 이를 모두 전기전자공학 전공으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 튜토리얼도 5번째 시리즈인데다 반도체 관련 콘텐츠를 이 팀장이 많이 진행했던 만큼 해당 콘텐츠들의 내용들로 설명되는 부분이 오늘 콘텐츠에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 콘텐츠를 먼저 읽어보시거나 설명이 나올 때 해당 콘텐츠를 동시에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의 경우 이전 반도체 관련 콘텐츠들에서 숱하게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관련 전공을 제외한 일반 전공 중에서 교육과정이 가장 반도체 분야와 가깝습니다. 반도체 트랙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요. 다만 전기전자공학부의 커리큘럼이 반도체라기보다는 전기전자공학부에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통신, 디스플레이, 신호처리 등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학년 때 기초 과목을 수강하며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싶은지 고민하신 뒤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관련 전공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 졸업생으로서 반도체와 관련한 상당히 많은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지만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진출 분야를 반도체 회로 설계, 소자, 공정,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컴퓨터공학 전공 관련 반도체 콘텐츠를 통해 설명해드렸으니 남은 3가지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공학 전공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께서 삼을 수 있는 진로 목표에는 대표적으로 회로 설계가 있습니다. 사실 회로 설계가 무엇인지와 쌓을 수 있는 비교과에 대해서는 이 팀장이 2025학년도 반도체 관련 전공 정리 분석 콘텐츠를 통해 설명해드렸으니 이와 관련한 내용은 해당 콘텐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직무 소개를 보시면 메모리 사업부 제품인 D램, 플래시, 컨트롤러를 개발하기 위한 회로 설계 등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위한 아날로그 디지털 회로 등 시스템 반도체 IP 설계 등 간의 회로 설계 직무에서는 리코멘디드 서브젝트로 전기전자공학 관련 과목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 설계나 평가 및 분석 직무에서는 추천 전공이나 과목으로 다양한 자연공학 전공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회로 설계가 전기전자공학 전공 학생들에게 특화된 직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반도체 소자와 관련한 연구입니다. 우선 반도체 소자에 대한 내용 역시 신소재공학 전공 관련 반도체 콘텐츠에서 설명해드렸으니 해당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소자는 크게 개별 소자와 직접 회로로 나뉘는데 직접 회로의 종류에 우리가 흔히들 반도체 하면 생각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트랜지스터나 시스템 반도체나 반도체 소자라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점을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 소자에는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전류를 증폭시키거나 스위칭하는 트랜지스터,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정류작용을 하는 다이오드, 전류를 빛으로 변환할 수 있는 발광 다이오드, 빛을 쪼이면 전류가 흐르는 포토 다이오드 등이 있습니다. 지난 신소재공학 전공 관련 반도체 콘텐츠에서는 트랜지스터의 개념 및 구조에 대해 주로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에 더해 소스, 드레인, 게이트 3개의 단자와 관련하여 반도체 직접 회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디바이스인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탐구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물리학 2에서는 직접적으로 트랜지스터를 다루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나 전기전자공학 전공을 지망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물리학 2를 이수하시는 것이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더 좋겠죠. 또 트랜지스터뿐 아니라 다이오드와 관련한 내용 역시 물리학 1에 나오기 때문에 PN 접합과 함께 발광 다이오드, 광 다이오드 및 전화 결합 소자,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등 다양한 다이오드의 활용에 대해서도 더 깊이 다루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소자 자체가 워낙 다양하니 여러분이 지망하시는 대학들이 연구실에서 반도체 소자와 관련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리스트업 해보시면 목표를 추리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반도체 소자 연구실에서는 핀팻, D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공정 설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반도체 공정 설계는 사실 소자 설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소자를 새로운 구조로 혁신했다면 기존의 공정 방식을 따를 수 없으니 그에 맞는 최적의 공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소자를 연구하되 소자에 맞게 공정을 설계하는 정도지 단일 공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전기전자공학 전공 소속 연구실은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오일권 교수님께서 이끄시는 반도체 소자 공정 연구실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연구실에서는 성장하면서 패턴이 바로 만들어지는 바텀업 선택적 증착 공정이나 3차원 반도체 공정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신소재공학 전공 반도체 콘텐츠에서도 말씀해드렸듯 오히려 신소재공학 전공에서 공정 관련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된다고 볼 수 있으며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반도체 메모리 공정 연구실에서는 드라이 애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와 반도체의 연관성이 깊은 만큼 이 팀장이 자료 조사에만 며칠을 쓸 정도로 자원을 많이 투자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여태 진행해온 반도체 관련 콘텐츠로 설명이 되는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전기전자공학 전공에 진학해 반도체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며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콘텐츠 초반에서도 말씀
말씀해드렸듯 전기전자공학 전공은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까지 상당히 다양한데 그중 전기공학과와 전자공학과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하실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실험을 하다가 따끔하면 전자공학과, 구급차가 오면 전기공학과라는 말도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전기공학은 전력회사에서 공급하는 전기에너지, 전자공학과는 전기를 활용한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전기가 전자의 이동으로 생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기가 더 큰 범위에 해당하겠죠. 전기가 먼저 발명된 이후에 이를 활용한 전자제품들이 나왔기에 더 역사가 깊은 학문은 당연히 전기공학입니다. 다만 둘 다 전자기학에서 출발한 과목이고 겹치는 부분도 많기에 1990년대 후반부터는 여러 대학이 전기공학과와 전자공학과를 통합해버리기 시작해서 전기전자공학부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굳이 따지자면 학과 커리큘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기공학보다는 전자공학 쪽이 반도체 분야에는 더 가깝습니다. 다만 전력반도체라면 전기공학과도 꽤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도체 분야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닥치는 고민은 전기전자공학 전공에 진학할지 반도체공학 관련 전공에 진학할지 기업체 취업형 반도체 계약학과에 진학할지를 할 수 있고 매년 메이저 리서치에도 이러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줄곧 문의를 하곤 합니다.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반도체공학 관련 전공이 기업체 취업형 반도체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전기전자공학 전공과 계약학과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계약학과를 선택할 경우 진로가 정해져 있는 만큼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지금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여러분이 빠른 취업을 원하며 여러분이 졸업 시즌에도 취업시장의 상황이 좋지가 않다면 계약학과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전망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으로 갑자기 반도체가 망한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일 때 반도체 분야에 종사한다면 힘들 수 있겠죠. 전기전자공학 전공의 경우 앞서 설명해드렸듯 반도체 말고도 진출할 분야가 많아서 여러분이 반도체를 지망하고 전기전자공학 전공에 진학했더라도 공부를 하다 보니 디스플레이 등 다른 목표가 생길 수도 있고 전과 등을 통해 아예 진로를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취업 그리고 여러분이 적성 분야를 찾아내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몫입니다만 입시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 분야를 지망하고 전기전자공학 전공에 지원할 경우 특히 반도체공학 관련 전공이 개설된 대학이라면 왜 반도체공학 전공이 아니라 전기전자공학 전공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분이 전기전자공학 전공과 반도체 분야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다는 점 그리고 꼭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전기전자공학 자체에 대한 폭넓은 학문적 열정을 생활기록부나 면접에서 보여주실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전기전자공학 전공에 개설된 연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것이 가장 직접적일 수 있겠습니다. 또는 계약학과의 정해진 루트를 타고 가기보다 여러분이 학업 진로 계획을 어필하면서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진로를 개척하고 싶다는 열정을 보여주셔도 되고요. 세 번째로 전기전자공학 전공 지망 수험생들뿐 아니라 전반적인 반도체 분야 지망 수험생들께 2023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경북대학교 출처 자료라 경북대학교의 하이라이트가 쳐져 있기는 합니다만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해 2023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된 다양한 대학들의 반도체 특성화 분야를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라서 이 팀장이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반도체공학 전공 반도체 콘텐츠에서 여러 대학의 반도체 전공에 대해 분석하면서 영지대학교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말씀해드렸는데 이를 다시 한번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대학의 지원 카드를 넣으실 수험생들께서는 여러분이 진로 목표를 해당 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맞게 설정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반도체 분야 진학 및 진로를 희망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